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16번째 시간으로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냉동 사이클에는 리프리저레이터하고 휘펌이 있는데요. 사실 두 개의 동작 원리는 동일하죠. 단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리프리저레이터와 휘펌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은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런 냉장고에서 이제 열을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면 콜드 리프리저레이티드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열량을 뽑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압축기로 전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열량이 뽑혀서 빠져나가겠죠. 이게 이제 리프리저레이터가 되고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볼 것이 똑같은 디바이스인데 우리가 여기 추운 환경이 있고요. 여기서 열량을 뽑으려면 여기서 전기를 걸어줘야 되고 웍을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집을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 여기에 열량을 넣어주면은 되겠죠. 이게 히트 펌프가 됩니다. 그러면 리프리저레이터에서는 우리가 디자이어드 아웃풋이 QL이고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힙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아웃풋은 QH가 된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COP 효율을 구해보면 Wnet 인분의 QL 이렇게 되는 거고 힙펌의 COP는 똑같이 Wnet 인분의 이번에는 QH가 돼서 QH는 QL에다가 Wnet in을 더해준 게 되니까 이 COP는 리프리저레이터의 COP에다가 1을 더한 값이 항상 이론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기관에서 살펴봤던 그 카르노 사이클을 뒤집으면 이제 냉동 사이클의 리버스드 카르노 사이클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컨덴서가 있고 여기 압축기가 있고 이베퍼레이터가 있고 여기 터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배관으로 냉매가 뱅글뱅글 도는 거죠. 리프리저런트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베퍼레이터는 냉매가 끓고 컨덴서를 지나면서 냉매가 다시 응축이 돼서 열량을 여기선 땡기고 여기선 뱉어내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이런 관계가 이제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TS 선도로 그려보면 이제 여기서 역카르노 사이클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방향은 이제 열기관이랑 반대로 이렇게 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은 리버스드 카르노 사이클은 요 냉동 사이클의 이론적인 가장 효율 좋은 사이클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짚어보면 여기와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압축기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인데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액적이 섞여 있으니까 이대로 들어가면은 컴프레서가 파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1번이 어디냐면 터빈의 출구죠. 퀄리티가 너무 낮죠. 이 상태로 나가면 이제 터빈이 이제 박살납니다. 블레이드가.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쓸모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저기라면 하나 열 효율의 끝판왕 한계선 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QH가 분자에 있죠. 카르노 사이클이니까 열량 B를 온도 B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그 냉동 사이클에서 이론적인 그 사이클은 이상적인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 베이퍼 컴프레션 냉동 사이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냉동 사이클에서 저 터빈을 쓰는 게 이제 비현실적이어서 보통 터빈을 쓰진 않고요. 터빈은 저기 발전하는 용도로 이제 쓰는 거니까 저 자리에 익스펜션 밸브로 대체를 합니다. 익스펜션 밸브, 팽창만 냉매를 이제 팽창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고압 쪽에 하나 있고 저압 쪽에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사이클이 이제 익스펜션 밸브는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엔트로피가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압축기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기죠. 이 부분에서 세츄레이티드 베이퍼까지 이렇게 늘려주고 이 상태로 압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고 1, 2, 3, 4 이렇게 잡아볼까요? 1, 2, 3, 4 하면은 3번이 어디냐면은 3, 4 이렇게 되겠죠. 3번에서 4번으로 팽창을 이제 하는데 저렇게 휘어져 가고요. 중요한 게 저 팽창 밸브의 입구단은 이렇게 또 증기가 이제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러니까 증기가 있으면 원래 액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증기가 있으면 또 저기 밸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유량이 잘 못 지나가서. 그래서 여기서 두 군데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여기는 압축기의 입구는 Saturated Vapor를 만들어준다. Expansion 밸브의 입구는 Saturated Liquid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상태로 사이클을 돌리면 열량이 들어오고 이제 웍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요게 요런 사이클이 이제 아이디어한 사이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지금 오픈 시스템의 컴포넌트라서 엔탈피를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pH 선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사이클이 돼서 열량이 에바에서 들어오고 웍이 들어와서 컨덴서에서 열량이 나가겠죠. 이렇게 되면 리프리저레이션의 COP는 스페시픽한 양으로 해보면 이렇게 엔탈피 차의 B로 표현이 됩니다.
컴프레서는 H2-H1으로 엔탈피가 바뀌고 응축기는 H2-H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사이클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주는데, 왜냐하면 Saturated Vapor에 딱 붙어 있으면 사실은 조금만 삐끗하면은 다시 투페이지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조금 더 밀어주고요. 슈퍼 쪽으로. 그 다음에 밸브 앞쪽에도 이렇게 좀 더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슈퍼 히티드 베이퍼가 돼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서브 쿨드 리퀴드가 돼서 밸브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주면 이제 완벽해지죠. 이렇게 신뢰성을 잡아주는 작업을 실제로는 이제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냉동 사이클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네, 여태까지 했던 방식에서 이 사이클은 이제 반대로 뒤집은 것 뿐이라서 이제 어려울 건 없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쪽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리프레저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휘펌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 그리고 요 분석에서 이제 요 결국 엔탈피 분석이 중요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도 좀 내용이 있긴 한데 오늘까지 해서 요 연력학 강좌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연력학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